네, 박이현 고 아침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입니다. 세계일보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책선거 보도 강화를 위한 매니페스토 취재팀을 구성했었습니다. 이 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약관리 부실 문제를 포착한 뒤에 국제 매니페스토 프로젝트가 개발한 공약 전문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모델 매니페스토 버타를 국내 언론 최초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계일보 탐사보도팀의 조병욱, 정세진 님을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일보 조병욱 기자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대선 기간에 매니페스토, 그러니까 정책 선거와 관련한 캠페인성 기획 보도를 8차례 한 3개월에 걸쳐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한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그 역대 대선 공약들을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분석했던 그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세진 기자가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기억이 아득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나왔던 조기 대선과 관련한 기사들입니다. 당시에 저희는 저는 그 대통령실을 출입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비상계엄과 그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그 불안한 전국에서 그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다.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제 언론이 그걸 좀 막는 데 기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그러면 결국 선거라는 게 그 정치인과 유권자와의 약속이고, 그걸 지켜나가는 과정이 이제 정치의 이행인데, 그게 좀 잘 안 됐던 거 아닌가, 저희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고요. 그래서 2월 말, 그리고 3월 초에 회사 내부에서 당시를 좀 떠올려 보시면 이런 TF팀 그 조기 대선이 확정되기 전에 TF팀을 운영한다는 걸 좀 공개할 수가 없어서 좀 비밀리에 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집중했던 그런 좀 역사적인 흐름이 한 가지 있었는데, 저희 회사에서 2005년에 선배들이 그 매니페스토를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그런 시리즈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2017년 조기 대선 때도 정책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도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통 속에서 뭔가 새로운 현대 2025년에 맞는 기사들을 좀 써보자, 이런 그 취지에서 아이디어를 모았었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2월 27일 날, 그러면 역대 선거에서 어떤 공약들이 있었나, 이걸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결과가 선관위에서는 이제 역대 대선 공약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정보들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는 처음에는 단순히 역대 공약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공약 자체가 없다면, 과거에 그 기록이 없는 나라라는 기획 시리즈처럼 이 공약 자체가 없으면 이 약속을 정치인과 그 유권자들이 했던 약속 기록 자체가 없는 거구나, 이거 자체가 문제라는 문제의식에서 저희 기획 의도를 좀 많이 바꿔서, 그럼 이 공약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그게 6월 대선 국면에서 많이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진은 그 과천에 있는 선관위의 그 선거 기록 보존소라는 도서관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있는 자료들을 봤더니 뭐 공약 자료 자체가 빠져 있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의 공약들을 한번 발간하면 더 이상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지금 찾아보려고 하면 그 1대에서 13대 자료들은 뭐 한자로 된 공약들도 많고, 뭐 디지털화 돼 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뭐 문제 제기했던 기사들이고요. 이후에도 저희는 대선 기간에 그 후보들의 공약들을 검증하기도 했고, 또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그 해외 출장을 갔었는데요. 그러면 해외 사례들은 어떻게 돼 있나 좀 봤더니,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처칠이나 200년 전에 나왔던 그런 공약들부터 처칠, 뭐 대처 수상들의 공약집이 아직도 잘 보존되고 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 같은 데는 이제 보수당 쪽으로, 뭐 진보당은 맨체스터 쪽에 도서관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잘 정비가 돼 있었고,
독일에서는 이제 그 공약을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유권자들에게 맞는 공약을 좀 제시해 주는 게 있었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공약의 예산 타당성 같은 것들을 검증해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잘 보이진 않는데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의 사진을 걸어 놓으면서 정작 자신의 정당들이 냈던 그 국민과의 약속은 잘 보존하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들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어서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세진 기자가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리면, 정세진 기자는 2년 전에 그 영 데이터 저널리스트를 수상했던 기자인데요. 올해 세계일보에 입사해서 여기 또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년 전이었는데, 3년 전에는 대학생으로서 무대에 섰다가, 이제는 정식 기자로서 이 무대에 서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세계일보 정세진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선배 발표에 이어서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선거 기록 보존소에서는 이 공약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존하고 있는 공약도 있었지만 제대로 없는 공약도 있어서 2007년도 대선에서 득표율 15% 이상을 받은 이회창 후보의 공약은 아예 없었고요. 그래서 그 공약은 저희가 엑셀로 정리를 할 때 당시에 보도됐던 언론 기사를 위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기록 보존소에서 받았던 자료를 토대로도 저희가 하나하나 공약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PDF 파일이 있어서 텍스트 복사 정리가 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PDF가 스캔본으로 땄기 때문에 이게 긁어오더라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발표를 들어보니까 더큐멘트 AI를 사용을 했다면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무료 버전으로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손수 모든 공약을 다 입력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제일 분석을 하면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제일 길고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물론 손으로 다 입력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 입력을 하면서 저희가 또 어려움을 겪었던 건 공약의 공약 양식에 공통적인 기준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거를 동일하게 정리를 해야 할지 고민이 컸어요. 대선마다 공약의 양식이 다 달랐고, 후보자마다도 이 공약을 어떻게 텍스트로 정리했는지가 달라서 저희는 가장 최근에 이제 10대 공약을 의무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서 그 양식에 맞게 주요 공약과 세부 내용으로 이 두 가지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설명할 매니페스토 버타랑 매니페스토 R 분석을 할 때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공약 텍스트 분석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또 13대부터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공약이 국민과의 약속으로 기능을 한 것은 투표를 한 이후부터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화 이후인 13대부터 21대까지 공약 텍스트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보도 이전에도 정치 분석이라고 하면 이런 텍스트 분석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보시는 것 같이 단어 네트워크 분석이나 워드 클라우드 분석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저희도 이 공약이라는 데이터가 국민들에게 하는 약속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고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라는 건 알겠지만, 그 의미를 정말 독자들에게 와닿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관련해서 논문을 쓰신 정치 외교학과 교수님 10분 이상한테 메일도 써서 어떤 방법으로 논문을 분석하셨는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도 구하고 5명 이상을 만나보기도 했는데, 딱히 그런 과정에서 뭔가
유력하는 그런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연합뉴스 워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수락연설 워드 클라우드인데 가장 많이 언급된 게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는 사실 어떠한 독자들에게 의미를 가져다 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국제 프로젝트인 매니페스토 프로젝트를 알게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좀 특별한 연구가 늘 그렇듯 이 매니페스토 프로젝트도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영국에서 60개국 1000여 개 정당에 170만 개 이상의 그 선거 공약 데이터셋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알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여기서 발표한 그 언어 모델은 매니페스토 버타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챗GPT나 클로드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라고 해서 디코더 전용, 그러니까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데 최적화된 그런 AI라고 하면 이 매니페스토 프로젝트에서 만든 언어 모델은 이 정치 문장, 하나의 문장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언어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텍스트 공약을 그대로 챗GPT한테 이 공약의 주제를 분류해줘, 혹은 이 공약이 진보인지 우파인지 분석해줘 라고 지금도 사실 시키면 아주 잘해요. 하지만 저희가 그거를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근거나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이러한 텍스트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할 것인가를 모은 그 하나의 집합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매니페스토 버타를 통해서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QR코드를 찍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매니페스토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아는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뭐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과 같은 오픈 데이터셋 포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나라의 정당의 정치 공약을 다 문장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API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어떠한 데이터 분석을 안만 가지고 있다면 여기 안에서도 재밌게 데이터 분석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매니페스토 버타라는 언어 모델을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픈 API로 제공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뭐 호출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 허깅 페이스라고 무료로 다운로드 모델 자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 매니페스토 버타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데이터 전처리했던 모든 13대부터 21대 엑셀 파일을 파이썬으로 불러와서 각각의 스프레드시트를 읽게 시키고 이 모델이 너가 이게 주제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 추출해달라, 그래서 그거를 엑셀로 정리해달라라는 게 그 과정이에요. 이 코딩은 GPT랑 같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니페스토 버타에서는 이제 세계적인 정치 석학들이 56가지의 주제 분류를 정해서 쭉 코드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란색 표를 보시면 202번은 민주주의에 관한 거고 201번은 자유와 인권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쭉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로만 분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게 계산식이다 보니까 확률 값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100%의 확률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77.27%가 민주주의에 관련된 공약이다. 이런 식으로 확률 값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 확률을 상위 5개까지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56가지의 주제 분야로도 분류가 되지만 그 56가지를 큰 주제로도 그 코드 값을 또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 인권, 경제, 산업, 계층, 집단, 외교, 안보 이런 식으로도 7가지의 주제 분야가 있고 그 안에 카테고리가 나뉘어져서 저희가 가장 상위 5가지의 확률을 수집한 그 결과에 1위 값만 또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공약별로 이 시대 정신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대선별 1호 공약의 주제 영역을 쭉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3대 때는 이제 민주화가 막 시작되었을 시기여서 민주인권에 관련된 1호 공약의 그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19대 같은 경우에는 사드와 같은 이제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막 이슈가 됐었을 때라서 외교 안보가 가장 큰 주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발병됐을 때여서 복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21대에는 이제 경제산업 분야가 다시 또 공약에 나타난 시대 정신 변화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21대는 1호 공약을 또 따로 정리를 해서 그 1호 공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 비중은 무엇인지도 저희가 또 같이 분석을 해서 시각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재명 대통령 1호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것과 함께 쭉 이행 방법이 있었는데 그 모든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기업 지원 및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기사에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니페스토 버탈을 통해서 그 공약이 담고 있는 주제 분야를 분석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매니페스토 프로젝트에서 매니페스토 R이라는 또 분석 모델이 있는데요. 이걸 활용해서 정치 성향을 추출하기도 했습니다. 13대부터 20대 핵심 공약 187개의 카테고리 코드를 저희가 수집을 하고 또 21대 같은 경우는 당시에 공약집이 나오지 않은 시점이어서 당시는 딱 10대 공약까지만 후보자들이 발표했을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10대 공약과 함께 그 세부적인 이행 방법을 하나하나의 공약으로 인식을 해서 총 221개의 카테고리 코드를 또 추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학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매니페스토 R은 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매니페스토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교수님들이 이 텍스트로 어떻게 정치 성향을 정량화할 수 있을까? 그럼 여러 개 함수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 매니페스토 R 패키지에 여러 가지 함수를 입력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의 함수를 저희가 이용을 한 거고요. 그게 라일 지표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매니페스토 버타로 추출했던 그 코드를 그대로 입력을 하면 우파 성향의 코드 확률에 합계해서 좌파 코드 확률 합계를 뺀 값으로 이제 100에서 플러스 100 사이,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 사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56개의 코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56개의 코드가 좌파, 우파 이렇게 하나로 지정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자유와 인권 같은 경우는 좌나 우에서 모두 사용하는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코드는 중립으로 분류가 돼서 실제로 자유시장 경제, 민영화, 전통 가치, 시장 규제, 복지 확대 등 진보와 보수가 명확하게 갈리는 그런 코드들에 해당하는 공약만 그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니페스토 R을 직접 저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매니페스토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가면 이 매니페스토 R에 대한 함수가 뭐가 있는지 이런 친절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니페스토 버타를 통해서 만든 그 코드를 쭉 또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매니페스토 R에는 지금 최신 공약이 학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계산기에 저희가 직접 정리한 공약을 또 학습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계산기에 우리가 이러한 텍스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저희가 이거를 입력을 해서 자 이제 그러면 그 라일 함수에 이 값을 넣어서 결과값을 줘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마이너스 30, 김문수 후보자는 마이너스 3, 이준석 후보자는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왼쪽에 있고 이준석 후보자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 정치 성향이. 대신에 이거는 이제 총 이행 방법을 다 분석한 결과인데 아무래도 각각의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의 개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실제 기사에서는 모든 전체 공약을 다 하진 않았고요. 10대 공약 딱 10가지로만 분석을 해서 기사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규제 완화하겠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 펼치겠다, 인센티브 많이 주겠다라는 발언을 많이 하면서 언론들도 이재명이 우클릭 행보를 한다라는 기사를 많이 썼었는데요. 막상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10대 공약을 보니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우성향은 아니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기사로서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정통 보수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공약으로 살펴보고 이 무슨 정책을 하고자 하는지 이것을 분석을 했을 때는 가장 중도 성향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21대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13대부터 21대 후보자들의 공약도 정치 성향을 분석해 봤는데요. 이 경향성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로 보시면 점점 그 후보자들의 공약이 좌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학 교수님들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후보자들이 포퓰리즘, 그러니까 좀 더 퍼주기식 공약을 좀 더 많이 펼치면서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났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그 대선 특성상 한 번 나갔던 후보자들이 다시 재출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보시면 한 번 나가서 낙선하고 다시 출마할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치 성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이념 전향 현상이라고 저희 기사에서는 언급했는데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공약으로 이러한 텍스트 분석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국민들과의 약속이고 그만큼 후보자들이 신경 써서 발표를 하고 고안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저희가 이런 단순히 단어 빈도수나 아니면 뭐 네트워크 분석으로 이걸 활용하기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언론이 검증을 함으로써 후에 후보자들이 좀 더 공약을 신경 써서 발표를 할 수 있고 책임감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혁신상을 받은 만큼 혁신적으로 분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